이상하게 주말만 되면 비가 와가지고 어딜 나갈 수가 없네요. 아쉬워서 오토바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오토바이 이야기는 저 같은 발인이들한테 신차를 추천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경제가 좀 많이 힘들죠. 경제가 힘들어지고 나서부터 합리적 소비 성향이 많이 강해졌고 쿼터급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얄 엔필드가 350 시리즈로 이렇게 바탕을 쫙 다졌고 트라이엄프랑 혼다가 이렇게 쿼터급을 또 새로 내면서 물론 중국제 쿼터급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초보자들에게 걱정 없이 타라고 추천할 수 있는 신차가 있냐라고 했을 때 좀 어떤 차가 있을지 한번 들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브랜드를 볼 때 중요한 거는 차가 얼마나 고장이 안 나느냐, 그리고 고장이 났어도 고치기 수월하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온 자료가 이겁니다. 퍼센트가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제 44하고 빅토리가 그나마 10%대를 보여주고 있죠. 빅토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디언이고 인디언에는 전부 다 리터급 밖에 없기 때문에 인디언부터 그 하하단에 있는 브랜드는 딱히 추천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제 44 정도가 되겠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뭐 그래도 최근에 나오는 쿼터급이라고 불리는 애들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브랜드는 일제 44가 저는 초보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브랜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우선 살펴볼게요. 스즈키는 쭉 한번 둘러봤어요. 쭉 한번 둘러봤는데 스즈키는 아쉽게도 초보자한테 추천할 수 있는 바이크가 없더라고요. 제가 좀 초보자들이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바이크는 우선 미들급보다는 밑에 단계, 쉽게 말해서 쿼터급에서 미들급 사이 정도까지가 약간 성능의 마지노선인 것 같고요. 미들급부터 그 이상은 약간 사고 나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들급 이하인 애들로 추천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야마하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야마하는 이미 괜찮은 오토바이 모델이 있죠. R3랑 MT-03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고가 너무 잘 풀려 있어요. 중고가 너무 잘 풀려 있고 신품하고 성능 차이나 이런 거가 딱히 없기 때문에 R3, MT-03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고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신차로 봤을 때는 딱히 추천할 수 있는 차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가와사키입니다. 가와사키는 추천할 수 있는 차가 그나마 뽑아보자면은 이 엘리미네이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451cc로 조금 애매한가 라는 그 경계선에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시트도 낮고 무게는 뭐 그렇게 낮진 않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인 엘리미네이터가 그나마 추천할 수 있는 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보려고 한 게 이 엘리미네이터 말고 W230이라고 클래식 형태고 괜찮을까 싶은 애긴 한데 그래서 나오면은 초보자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까? 추천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적으로도 추천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얘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는 최소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뭐 나온다고 해도 내년 정도? 내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 정도 가봐야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제가 예전에 가와사키의 W230을 다루면서 가격 예상을 한번 해봤어요. 가와사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는지 해봤는데 그때 제가 예상한 가격은 75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750만원이면 얘 현재 나오는 쿼터급이라고 나오는 뭐 다른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중반대고
현재 게릴라 450도 나왔죠. 게릴라 450도 600만 원이고, 그리고 뭐 얘네는 들대라고 치고 해도 혼다의 GB350C가 600만 원 중반대로 나왔죠. 600만 원 중반대로 나왔는데 얘가 750이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제가 생각하는 얘 적정 가격은 한 500만 원 초중반 요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와사키가 그렇게 들어오는 브랜드는 아니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 가격적인 면에서 약간 승부를 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국내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 배출가스인데 요 배출가스에서 보면은 현재 신청된 그 인증이 된 거를 보면 엘리미네이터랑 닌자 500 정도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은 뭐 닌자 시리즈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W800도 있는데 W230은 없다.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현재가 4월이고 이거를 인증하고 나서도 몇 개월 뒤 약 한 빠르면 3개월, 늦으면 5개월 정도 걸리는 거를 예상했을 때 하반기에도 잘하면 출시될 일이 없다. 왜냐면은 지금부터 4개월, 5개월 정도 지나면 9월이고 곧 있으면은 시즌 종료이기 때문에 뭐 시즌 종료한다고 해서 뭐 바이크가 안 팔리는 건 아니지만 굳이 또 그때 들을 것까지도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 돼봐야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 있어요. 틀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W230은 이런 이유로 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 그나마 가와사키에서 초보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엘리미네이터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닌자 500도 있는데 왜 닌자 500은 추천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닌자 500은 그래도 약간 레이싱에 좀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전하게 탔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닌자 같은 경우에는 막 달려서 사고가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다입니다. 혼다. 제가 왜 다 외국 거를 갖고 왔냐면은 외국 거 그 유럽이나 이런 데 먼저 출시가 돼야지 우리나라에 그나마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외국 걸로 갖고 왔고요. 혼다에서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쿼터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차가 하루 만에 내려갔나? 잠시만요. 하루 만에 내려갔구나. 지금 혼다에 보면은 CB300R하고 GB350S 여기서는 S인데 우리나라에서는 C죠. 와, 내려갔네. 제가 이거를 어제 찍고 마이크 녹음이 잘못돼서 다시 찍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이게 내려가 버렸네? 아쉽습니다. 우리 거를 가져야겠네요. 자, 우리 거에는 아직 CB300R이 있죠. 어쨌든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GB350S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가 있죠. GB300R, GB350C 이 모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델을 그나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RF 300 같은 경우에는 시트고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론 앉으면 많이 내려온다고 해요. 한 몇 센치? 한 6cm? 8cm? 막 이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 막 깊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았을 때 불안한 거를 어느 정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B300R하고 GB350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적당한 출력으로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인데 CB300R 같은 경우에는 단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한 거를 검색을 해봤을 때 나머지는 다 재인증을 했었는데 CB300R만 인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라지는 거구나. 우선 첫 번째 단서가 요거였고요. 두 번째 단서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CB250R이 있죠. 여기서도 요게 단종이 된다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단종이네. 여기서도 잘 안 팔렸구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저도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어제까지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도 사라지게 됐네요. 그래서 12300R 같은 경우에는 단종 수준을 밟고 있다. 12300R 같은 경우에는 신차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얘도 중고 시장에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그렇게 차이는 없고, 좀 최신 연식으로 12300R을 구매하신다면은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나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GB350S 모델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적어도 올해는 출시를 안 할 것 같다. 내년에도 할까? 라는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GB350C 모델이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잘 괜찮게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라는 게 많이 팔린다가 아니라 그냥 잘 자리를 잡고 있다. 뭐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잘 팔리고 있는데, GB350S 모델하고 굳이 싸움을 붙여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싸움을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 인증에서도 당연히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혼다에서 또 그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쿼터급을 보여줄 것 같아요. 현재 쿼터급이라고 할 만한 애가 GB350C 밖에 안 남게 되니까요. 물론 CRF도 있지만 CRF는 초보자들에게 추천하기 그러니까 12300R은 단종이 될 거니까. 현재 일본에서는 레벨에다가 E클러치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혼다도 쿼터급의 E클러치를 달면은 잘 팔릴 것이다 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 랩을 250에다가 E클러치를 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유튜브에서 가끔 이야기하는 거를 보다 보면은 슈퍼커브, 좀 쿼터급 정도 되는 슈퍼커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다루기 쉽고 상대적으로 가볍고 좀 수월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애였으면 좋겠다. 거기에 뭐 그런 의도가 당연히 들어있겠죠. 그리고 뭐 짐도 잘 나를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정확히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뭐 300cc의 12300R 정도의 무게를 가진 E클러치를 탑재한 모델이 나오면 잘 팔릴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상상이 가죠. 상상이 가는 걸 저희만 생각하는 건 아닐 겁니다. 혼다도 당연히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혼다도 열심히 개발을 할 것이고, 아마 내년쯤 언제가 되면은 내년 뭐 상반기 정도 되겠죠. 그때쯤이면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혼다도 바이크 많이 팔아야 되니까요. 물론 뭐 형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키드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쿼터급의 E클러치 모델이 한 내년쯤에 뭔가 하나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뭔가 뭐 오피셜하게 뭔가 들어서 이야기해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혼다는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트라이엄프랑 몇 가지 모델을 섞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트라이엄프의 스피드 400 혹은 스크램블러 400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해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요게 400 시리즈의 매뉴얼인데 요거를 48페이지로 넘겨서 보면은 요 연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료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옥탄가를 보면은 최소가 91이고 적정이 95로 나타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찝찝한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얘가 봤을 때 압축비가 12예요. 12대 1이니까 고급류를 쓰는 세팅이란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약간 정기적인 거를 마음대로 못 만지는 게 정책이죠. 얘네 정책이. 그런데 그런 그 전기를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와 함께
고탄가 같은 경우, 그 고급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에서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극 추천은 아니고 그냥 트라이언프 좋아한다면 써도 된다. 요 트라이언프 같은 경우엔 그렇고요. 예전에 CF 모토에 250clc도 한번 추천을 했었어요.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언급을 했었죠. 250clc도 언급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괜찮은 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은 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시트를 보고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쉬운 거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 얘도 연료가 고급류 세팅이에요. 고급류 세팅이라서 현재로서는 추천을 드리기가 많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얘도 요 공식 딜러점이 주변에 있어야지 살 수 있는 바이크다. 그렇지 않고 사면은 좀 수리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얘는 솔직히 말하면 추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고급류가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로얄 엔필드겠죠. 로얄 엔필드에서 키 괜찮으신 분은 히말라얀이 괜찮을 것 같고 키 작으신 분들은 게릴라가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로얄 엔필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 트라이언프랑 좀 다른 선택을 했는데 얘는 기본 세팅이 무연 휘발유입니다. 무연 휘발유가 일반 휘발유랑 동일하고요. 얘의 압축비는 11.5대 1이에요. 로얄 엔필드에서 아쉬운 거는 모든 모델이 TCS가 없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G44를 제외하고 나서 봤을 때는 로얄 엔필드가 현재로서는 트라이언프보다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보실 거는 TCS의 여부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TCS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트라이언프로 가시면 될 것 같고 TCS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게릴라로 가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조금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아쉽게도 각 브랜드마다 추천할 수 있는 미들급 이하의 모델이 생각보다 요즘에는 좀 적어지지 않았나. 유로 5 플러스 규제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각 브랜드에 있는 오토바이를 추천할 수 있는 거를 조금 해봤고요. 추천할 수 없는 건 추천할 수 없는 이유도 이야기해봤고 로얄 엔필드는 게릴라 450, 히말라얀 450을 적극 추천한다. 350은 많이 풀렸으니까 중고로 사셔라. CF 모토의 250cc 아쉽지만 추천드릴 수 없을 것 같다. 고급류 세팅인 게 좀 아쉽다. 그 다음에 트라이언프 TCS가 필요하시다면은 추천드릴 수 있다. 그리고 고급류가 권장인 게 조금 아쉽다. 요 정도. 혼다의 경우에는 좀 기다려 보셔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괜찮은 모델이 뭔가 하나는 나올 것 같다. 못 기다리시겠다 싶으시면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요 가와사키도 동일합니다. 그나마 엘리미네이터, 혼다도 그 레벨 500 있죠. 레벨 500도 솔직히 좀 출력이 과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초보자들에게는 약간 마지노선으로 탈 수 있는 게 레벨 500인 것 같습니다. 다시 가와사키로 돌아가서 그나마 일리미네이터가 그거 정도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250 추천은 드리나 좀 비싸게 나올 것 같다. 혹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야마하였죠. 야마하는 아쉽게도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야마하 R3 MT-03 있지만 신차로 사지 않아도 된다. 중고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린다. 스즈키도 동일합니다. 스즈키 모델이 없습니다. 신차 커터급 모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즈키도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주말에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말마다 비 오고 비 안 온 날은 가족하고 약속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쉽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던가 자전거를 타던가 어딘가를 여행을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쉽게도 매번 비가 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